안녕하세요. 디지털 PX입니다. 2022년 3월 7일 리플 XRP 간단한 소식과 또 지난 소식 그리고 차트 한번 보고 도미너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플 관련 변호사들이 XRP 소송이 11월 18일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이 있고, 또 이리저리 해서 8월 26일 이전에 뭐 약식으로 끝날 것 같다는 예상도 있고요. 또 4월 전에 또 끝날 거라는 예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상했죠. 자, 결국 이런 변호사들의 자기들의 생각과 이런 분석한 소스들은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소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런 점들을 저희가 궁금하니까 알아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뭐 리플에 관한 차트라든지 리플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또 리플에 관한 히스토리, 이런 부분을 문서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도 알고 있는 정도지. 자,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한번 볼까요? 리플 CEO죠. 2021년 11월에 SEC와 법적 소송에 큰 진전이 있다, 내년쯤에 정리될 것이다, 뭐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소송이 내년 2022년에 마무리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 이때까지 보면 뭐 소송에 대해서 뭐 답답하다, 뭐 좀 짜증난다, 그런 식의 얘기 정도 하고, 아니면 미국을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뭐 소송이 마무리될 것 같다, 그런 얘기 막 특별히 안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스타일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뭐 리플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호한 발언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022년에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뭐 어떻게든 2022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타이틀만 봐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법원이 SEC 소송 관련해서 여러 모션을 판결할 전망이라고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게리 겐슬러가 한 얘기가 아니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언론 보도는 왜 합니까? 뭔가 유리한 게 있을 때 보통 보도를 하고 인터뷰를 하죠. 또한 큰 결정이라든지 또 불리할 때도 물론 하겠지만, 지금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뉘앙스는 소송이 빨리 끝날 것 같아, 판사가 이렇게 빨리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결을 할 것 같아 말하는 것은 리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끝나갈 것 같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저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요, 2022년 안에 끝날 것인데 4월에 뭐 이렇게 평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합의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늦춰서 끝날 것인지, 결국은 올해 안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은, 이 변호사들 얘기만 들어서는 솔직히 저는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변호사들 역시도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이렇게 막 인터뷰나 이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좀 사람이니 당연히 뭐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덮어두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022년 정도에 정리될 것 같아, 이 말이 저는 조금 신뢰가 많이 갑니다. 개인적으로만 신뢰가 많이 간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저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보다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 내년쯤에 끝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변호사들 얘기는 참조성도 하고, 이렇게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라든지 또 최근에 뭐 게리 겐슬러가 뭐 어디 인터뷰 나와가지고 뭐 소송에 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했었잖아요. 뭐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조합해 보면 지금 리플사한테 유리하다, 그 정도로 보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근거는 또 이렇게 도미넌스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월 7일이 안 그렇습니까? 리플 도미넌스가 쭉 계속 빠지다가요. 계속 쭉 빠지다가 2월 7일 날 리플 소송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희망감이 들은 날이 2월 7일입니다. 2022년 2월 7일입니다. 그때부터 도미노스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미노스 전고를 2021년 12월 23일에 전고를 넘어서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이렇게 1, 2% 솔직히 미미하죠. 미미합니다. 뭐 무슨 1%, 2%가 큰 차이가 있겠냐마는 이렇게 도미노스가 높아졌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증가했다는 그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사이클로 봐서도 자,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세 번째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봐도 지금 바닥입니다. 도미노스 바닥권입니다. 반등을 조금 했다 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실선일 뿐입니다. 자, 실선인 바닥일 뿐이라고요. 분명 삼각형 그립니다. 예. 물론 뭐 이렇게 뭐 평생 일자로 갈 수도 있겠죠. 예. 좀 그럴 가망성은 솔직히 너무 없어 보입니다. 예, 너무 없어 보이고 이렇게 차트를 안 보고 뭐 차트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몰라도 이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1번 작은 삼각형, 2번 큰 삼각형. 그러면 3번은 무엇일까요? 하면 크든 작든 삼각형을 그릴 거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네, 분명 도미노스의 상승이 있을 겁니다. 그 시기를 뭐 예언자처럼 예, 맨날 며칠 뭐 도미노스가 상승합니다. 그런 건 다 사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다 사기고요. 자, 일봉으로 보셔도 뭐 대충 보셔도 뭐 이렇게 삼각수렴 하는 자리 같이 보이죠. 저는 솔직히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지금 딱 보시면 이렇게 삼각수렴 되어 있습니다. 예, 삼각형을 그리고 있죠. 예, 삼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꼭 지점에 닿으면 위든 아래든 추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든 아래든 추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삼각수렴도 뭐 삼각형을 그리자면 뭐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꾸 그려집니다. 자, 이것은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보시면 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한 구간이 몇 없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있죠. 조금 줄여서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뭐 한 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에는 볼린저 밴드 추봉상 하단을 터치한 적이 이렇게 큼직하게 눈에 보이시는 그 빨간색 이렇게 총 3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있는 구간이죠. 지나고 보면 이때 200원, 뭐 150원, 200원 할 때 이때가 저점이었다 느낄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때 엄청 힘들거든요.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자, 뭐 이때 얼마입니까? 0.12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뭐 이게 0.12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또 그렇게 상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구간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또 이렇게 상승할 거라 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다 저점이고 바닥인 걸 확신할 수 있다면 세상에 돈 못 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지나고 보면 엄청난 저점인데 또 막상 같은 구간이 오면 이때를 버티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투자로 수익 내는 사람들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까?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기준으로는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반드시 사셔야 돼요. 지금 안 사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이 다 사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반드시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제 방송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이렇고요. 소송 문제도 잘 해결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판단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판단은 직접 하셔야 돼요.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